오늘 시간이 한 11시 5분 돼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우리 영재원 친구들이 사실은 이제 현재는 초5부터 초6, 중1 해서 한 20분 정도가 안 되신 분들이 계세요. 이게 아이들이 우선 학생들이 사실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한 13분 오셨는데 먼저 미리 하고 있으면 오시겠죠.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153 수학학원 원장 김삼수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간담회 말고 설명회는 1년에 한 4차례 이상씩 해서 이렇게 저희 재원생 부모님을 모시고 하는 건 처음이고, 그리고 이제 또 특히 제가 이제 꿈꾸던 우리 극심화반 아이들 모시고 하는 거는 학원으로서는 되게 자랑스러운 일 중에 하나예요. 이게 사실은 잘하는 친구들 선발하는 게 쉽진 않아요. 이게 큰 대학 학원도 물어보면은 학원 중에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영재원 애들이 많지가 않대요, 수요가. 하지만 선생님들은 뭐 되게 좋은 분들이 투입되기 때문에 사실 경영 낮춤이 많이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뭐 선생님도 뒤에 계시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고3까지 했던 선생님들이 지도하고 있고 극심화 문제들이 사실은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기대도 크고 사실은 한 반의 인원수가 많지는 않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정말 저희보다 더 큰 2,000원, 3,000원 학원도 극심화반 아이들 인원 보면 한 반에 7명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정도고 저희랑 비슷한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요거를 한 2년 전에 만들고 나서 인원이 그래도 유지되는 게 저는 되게 감사하고, 그리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시험 보러 오지만 또 많이 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시험 붙어서 또 여기 계신 분들 사실 되게 부럽기도 하고 정말 잘하는 분들이고, 그래서 오늘은 1부는 저희가 이제 과고랑 영재학교 이런 입시 정보랑 그다음에 또 일반고 자사고 하고, 2부는 저희 학원 학원 시스템 소개라든지 이런 걸 해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말씀처럼 영재학교 과학고인데 이걸 제가 이제 예비 중 엄마들 할 때마다 항상 이걸 하는데, 하면서도 이게 얼마나 이분들한테 가슴이 와닿을까라 생각을 해야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좀 가슴이 와닿고, 정말 이 중에서는 몇 분은 벌써 이렇게 대치동에서 과학 심화 수업 듣는 분들 계시고 해서 저희가 대신에 과학 파트는 저희가 책임질 수 없지만 수학만큼은 저희가 이제 정말 아이들 밀리지 않게끔 지금 공부시키고 있고, 또 진행도 잘 되고 있어요. 특히 우리 중1이나 초6 같은 경우에는 선행 진도라든지 깊이도 저희가 아주 강하게 하고 있어서 정말 대치동 가지 않더라도 광주에서도 커버될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하고 있어서 그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 자신합니다. 그래서 요거 조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고, 요번에 제가 또 한 분 한 분 다 전화했을 때 몇 분들은 여기에 관심 없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영재학교 관심 없어서 그냥 안 오겠다 그래서 이게 입시 정보가 아니라 그냥 학원 시스템이라든지 인사드리는 자리니까 오시라 그래서 모신 분도 있고 한데, 일단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저도 몇 년 전부터 계속 했던 데이터 축적돼 있으니까 같이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거 보면은 잘 보이시나요? 이게 햇빛 반사 때문에? 이게 입시가 이렇게 시작돼요. 이게 영재학교가 5월부터 접수를 받고요. 8월에 벌써 다 합격자 발표가 다 났고, 이제 9월부터 이제 과학고에서 원서 접수가 시작되고 있고, 한참 면접이라든지 서류 검토 중에 있어요. 과학고는요. 그리고 여기가 끝나면 사실 이제 여기 애들이 떨어진 친구들이 되고 과학고 떨어진 친구들 되고 이제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들어가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랑 이제 일반고 아이들이랑 시험을 같이 봐요. 시험을 같이 보기보다는 서류 접수를 같이 받아서 요거 자사 또 안 되는 친구들은 또 일반고로 내려오고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재학교는 교육부 산하가 아니에요. 이건 영재교육진흥법이라는 별도의 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학교라는 명칭을 써요. 그래서 영재고등학교가 사실 아니고 영재학교라는 명칭을 쓰고요. 그 다음에 과학고로 내려가면은 이제는 이제 교육부 산하가 돼서 교육부 산하에서 이제 허가를 받고 운영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영재학교는 8개가 있는데 전국 단위로 아무데나 다 넣을 수 있고, 제일 인기 많은 건 한가영이라 그래서 이제 부산에 있는 전통 있는 데가 제일 많이 인기가 많고요. 근데 과학고 가시려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전국으로 못 가고 서울에 있는 세종과학고나 한성과학고 우리 어머니들은 두 군데를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과거를 간다 하면 그 나머지는 뭐 예술계통이고 그 다음에 일반고랑 있고 외국어 여기 유명한 대원 외국어가 있죠. 국제 학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사고 가까이 있는 우리 흔히 제일 많이 가는 배제 보이는 거 정도.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저희 극시반반 친구들을 물론 이제 영재랑 과거도 넣으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힘든 경우도 사실 많이 있어요. 여기는 워낙 준비를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안 되면 진짜 우리 외고 정도라도 가는 것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자사고 정도도 요새는 배제 보인이 워낙 잘해서 그 입결 실적이 전국 단위 자사고에 못지않은 만큼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학교라도 갈 수 있는 친구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여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자사고 가는데 마땅치 않은데 그래도 한대부고라는 데가 있어서 거기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영재학교부터 봐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영재학교는 3단계로 시험을 봐요. 그래서 1단계가 서류평가입니다. 서류평가는 말 그대로 이제 생기부, 흔히 말하는 우리 과목별, 개인별, 세부특기사항 같은 거를 이제 봐요. 1차적으로 서류를 보는데, 서류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자기소개서랑 교사 추천서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영재학교는 점수 같은 것도 디테일하게 다 볼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ABCD인데 여기는 뭐 수학이 95점이냐, 97점이냐, 또는 그 학교가 표준 편차가 몇 점이냐, 이렇게 해서 영재학교는 아주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기 때문에, 영재학교를 늘 생각이면은 과목 성적으로 갖다 A에 만족하지 않고 정확한 점수 같은 걸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늘 말하는 게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한 거 흔히 외고까지는 사실은 합격하는 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수학 잘하고 과학 잘해서 영재학교 간다 이거 아니고 또 외고도 마찬가지고 영어 잘해서 또는 외국어 잘해서 외고 간다가 아니라 무조건 기본은 전 과목을 다 잘해야 돼요. 뭐 수학은 당연히 다 마스터돼 있어야 되고 영재학교도 들어간 친구들 이렇게 얘기 보면 그냥 전 과목이 전부 다 뭐 만점에 가까운 아이들이 가야 되지. 우리 애가 과학, 수학 잘해서 영재학교 간다? 다 잘해야 돼. 영어도 아주 우수해야 되고 이런 게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단계는 서류평가인데 이거는 마찬가지로 생기부랑 교사 추천서가 제일 중요하고요. 2단계 이제 지필고사 시험을 봐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시험을 보는데 이 문제가 예전에는 사실은 뭐 대치동이나 학원가에서 공부한 내에서 막 시험이 나왔는데 22년부터 창의융합 서술 문제로 바뀌면서부터는 학원에서 공부한 것들이 막 크게 도움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우리 아이가 우수하기 때문에 학원에서 배우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만 그거랑 무관하게 정말 이 친구가 영재성을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의 판단의 기준이 돼서 이때부터는 좀 많이 심층 면접이고 정말 아이의 영재성을 평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뭐 굳이 대치동 같은 데 안 가도 아이가 정말 영성만 있으면 합격한 친구들이 많이 있고 요거는 이제 나중에 각 학교마다 최근에는 이제 기출문제 확인이 돼요. 그래서 이거 보고 과연 우리 아이가 영재학교 갈 만한 능력이 되는지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까지 통과되면 3단계는 학교로 불러요. 그래서 아이들 캠프를 시키면서 뭐 프로젝트 같은 거 하는 거 보고 또 아이 인성도 보고 아이가 이게 같은 이게 사실 어떻게 공동체 수업이기 때문에 같이 어울리지 못한 친구도 사실 있어요. 저희도 우리 학원도 있으면 그룹 수업인데 그룹에 못 끼는 친구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많이 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2단계, 3단계, 뭐 1단계 통과해야 2단계 가고 2단계 통과해 3단계 가는 거긴 하지만 또 이런 식으로 돼 있긴 해요.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이거는 기출문제 제가 뽑아왔습니다. 이런 시험을 보는 거예요. 이건 2단계 지필고사 시험을 보는 거예요. 약간 수능형 문제인데 요것들을 이렇게 아이들이 시험 보는 거예요. 이거 기출문제는 어머니들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게 다운받아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뭐 살짝 한번 풀어봤더니 아주 어렵지는 않지만 점점 좀 뒤로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물론 1번 이거는 쉬워요. 네, 이렇게 됩니다. 2단계 지필고사 이렇게 되고 3단계는 이제 이게 예전에는 홈페이지에 올라왔다가 최근에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게 21년도 거밖에 없더라고요. 3단계는 아까 말씀처럼 그 캠프 애들 불러가지고 시험 봤을 때 면접처럼 보는 시험인데 요거 난이도는 꽤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킥보드 같은 거 탔을 때 브레이크 잡으면 여기 핸들이 딱 부러질 수가 있다. 이런 걸 왜 부러지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논하라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요거는 3단계 지필 시험 문제는 싹 더 걷어서 기출문제를 안 보이게
가둬놨더라고요. 이런 걸로 아이들이 시험을 본다고 합니다. 그 경쟁률을 보게 되면 보통 한 6대1 정도에서 평가가 되는데 거의 각 수도마다 하나 있어요. 세종에 말하는 뭐 인천이라든지 세종은 생긴 지 얼마 안 됐고요. 말씀처럼 한가영이 부산에 있는 데인데 여기가 제일 우수해요. 그래서 여기를 아이들 서로 가려고 그러고요. 부산에 있고. 그리고 여기는 좀 최근에 장영실 정인이라 그래서 교과를 못해도 아이가 특수한 분야에 정말 특출을 하면은 면접으로 뽑는 경우도 있어서 여기는 사실은 작년부터는 되게 그 경쟁률을 공개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한 이 정도에서 경쟁률이 됩니다. 6대1, 7대1 정도. 올해 것도 있는데요. 올해 것도 보면은 가까운 서울 과거가 한 6대1 정도 되고요. 경기 과거가 한 5대1. 거의 이 정도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데, 사회 계층 뭐 전형도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서 경쟁률은 한 5대1에서 6대1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워낙 쟁쟁한 아이들이 와가지고, 네. 자, 이것도 이제 보면은 예전부터 쫙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이때는 경쟁률이 되게 높았어요. 못해도 14대1 막 이렇게 되다가 뚝 떨어진 경우가 생겼어요. 근데 22년부터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옛날에는 이게 중복 지원이 됐었어요. 학교 8학교로 갔다 내가 시간만 맞으면 8개 다 넣어도 됐어요. 근데 이때부터는 이제 안 돼. 이제 한 학교에 하나만 넣어. 이러니까 경쟁률이 뚝 떨어졌고요. 거기에 더해서 퀴즈도 있습니다. 퀴즈 맞히시면 제가 선물도 드리고 할 테니까 퀴즈 맞히시고 중복 지원 금지가 됐고 이때 나라에서 드라이브를 건 거예요. 이제 자꾸만 이제 영재 과학고 애들이 사실은 우리가 과학을 우리나라 이끌어갈 인재를 뽑는데 자꾸 애들이 의대를 가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의대 지원 못하게 불이익을 붙였어요. 어떤 불이익이 줬을까요? 이때부터 그래서 이제 확 인원이 줄어들기도 했지만 의대보단 제가 보기에는 아마 중복 지원을 줄이는 바람에 했는데 혹시 어떤 불이익을 줬는지 혹시 아시죠? 학비를 그렇죠. 맞습니다. 학비를 다 회수해야 되고 생기부도 다 삭제해버려요. 얘네들 생기부를 보지 못하게 해서 얘네들은 거의 뭐 수능이라든지 정시로만 갈 수 있게 있고 해서 생기부를 다 삭제해버려서 아이들을 가지 못하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답해주신 분한테 제가 이렇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영재학교 애들 의대를 못 가게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자, 요거 할게요. 그래서 이제 사실 어머니들도 우리 애가 과연 영재학교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이 중에는 다수가 원하긴 하지만 또 여기서 한 3분의 1 정도는 진짜 관심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아까 보내드린 이게 이제 합격자라든지 전문가 얘기를 들면 아까 보여드린 2단계 지필고사 봤잖아요. 아까 수능 같은 문제. 2학년 때 50% 정도를 우리가 풀 수 있다. 이제 아직은 저희 학원에 지금 2학년들 말고 1학년 저기 선생님 반에 있으니까 그 아이들은 30% 이상을 풀 수 있다. 이러면 한번 영재학교에 합격이 아니라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지원해서 합격을 할 수 있는 걸 기대하고 있다는 거지. 이걸 푼다고 합격한 건 아니고 일단 지원할 수 있고 혹시 합격할 수 있는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재학교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수학과의 선행 정도 어머니 되게 관심 많잖아요. 그리고 이 동네도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이제 보통 이제 일반 아이들도 선행에 갈급한 학생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선행은 과연 어느 정도 나가냐. 이게 합격자가 아니라 준비한 애들 걸 물어봤더니 이제 중3 1학기 기준으로 고등학교 이제 우리가 이제 바뀌었어요. 옛날 수학 상하였는데 그냥 공통 수학 1, 2 바뀌고 수학 1, 2. 그러니까 수학 2까지 끝난 애들이 대부분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끝났다는 거지 깊이는 사실 알 수는 없어요. 일단은 수 2까지 했다. 수 2가 말씀드리면 수 1이 이제 고1 1학기 때 보고 수 2가 고2 때 2학기 때 봐요. 그러니까 고2 과정을 끝난 애들이 많다. 그래서 요거 때문에 어머니들이 대부분 이제 영재 아닌 엄마들도 뭐 중3 때까지 고등학교 수 2까지 끝내야 된다는 이제 그런 뭐 소문의 발언점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애들이 이제 영재학교 가는 애들이 이 정도 공부를 했다. 과학은 공통과학 끝나고 물리원, 화학원을 끝냈다. 이런 애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영재학교 준비한 친구들은. 네. 근데 말씀처럼 그냥 끝난 거랑 얼마나 깊게 공부했는지 사실 수학도 우리 말씀처럼 뭐 정석 출력을 했는지
아니면 정말 뭐 짤강이라는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했는지 이거 갖고는 사실 차원이 엄청 틀린데 어쨌든 고1 수학은 완성도가 있어야 돼요. 흔히 말하는 공통 수학은 깊이까지 아주 내신 대비한 것처럼 완벽하게 공부를 하는 게 좋고요. 3학년 할 때까지. 그리고 중등 과학도 심화까지 당연히 해야 되고요. 이 정도 하는 친구들이 합격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빠른 선행보다는 이 정도 공부해도 크게 뭐 걱정하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 입시가 바뀌어가지고 수토까지 끝나면 사실은 수능 끝난 거죠. 이제 뭐 기하 미적을 이제 시험을 안 봐가지고. 자, 사실은 이제 1단계 우리가 자소서 탐구 활동이라든지 3단계 면접 캠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게 수학, 과학이 자연스럽게 다 이렇게 선행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3단계 캠프라든지 1단계 심층 면접 이런 거 보려고 그러면은 그냥 그런 거 준비한 친구 애들은 알아서 선행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학원도 뭐 선행을 빠르게 나가긴 하지만 뭐 여기서 몇 분들은 벌써 대치동 가서 우리 초육 친구군요. 그 친구도 물어봤더니 물리원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HME 시험 보고 우리 합격자 중에서 저희 학원은 한 30% 이상이 HMC라고 뭐 KMO나 올림피아드 이런 것처럼 높은 시험이 있긴 한데 이걸로 꼭 준비해놔 그러는데 예전에는 도움이 됐는데 말씀처럼 22년도 때부터 바뀌면서 KMO라든지 이런 입시 수학 성적이 뭐 입시에 활용되진 않아요. 거기에 일단 적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꼭 본다고 해서 뭐 플러스 되거나 이러지 않지만 말씀처럼 아이들이 이걸 공부하면서 뭐 수준이 높아지고 동기감이라든지 성취감이 높아지는 거에 목적을 둬야 되지 이걸 시험 잘 봐서 뭐 상을 받아야지만 영재고 갈 수 있고 떨어지면 못 가 이건 절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영재교육원이 뭐 우리 교육청 산하도 많고 대학 산하도 많긴 해요. 근데 이것도 꼭 필수냐? 근데 최근에 이제 말씀처럼 22년도부터 바뀌면서부터 꼭 영전이 하는 교육 방향과 학교에서 영재학교에서 보는 기출 문제랑은 많이 동떨어지고 있대요. 그래서 영재원을 꼭 가야지만 되는 요거는 절대 아니라고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저희가 월수금이라고 시간표를 낸 이유 중에 하나가 화목 토요일에 특히 이제 여기 그 교육청 영재원 수업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월수금밖에 시간표를 못 개설한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토요일 날은 이 중에 대다수 어머니들은 영재원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교육청 영재원은 사실은 학교 가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건 조금만 아이가 관심만 있고 부지런하면은 영재원 교육청 산하는 많이 갈 수 있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영재교육원 이제 교육청 관련돼서 지금 완전 동떨어지게 뽑아서 이제 아직은 자기들이 말은 했어요. 이제 영재원 교육 기관들하고 연계성을 높이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거는 나와 있지 않아요. 뭐 요거를 들어야서 요거에 대한 커리가 영재원 애들 시험에 적합하게끔 아직 이런 건 없다 그러더라고요. 일단 말만 했대요, 말만. 요거를 앞으로는 들어가면은 뭔가 어드밴티지가 있게끔 하겠죠. 나라에서, 정부에서 한다고 그랬으니까. 자, 요것도 궁금하죠. 내신 성적. 우리 애가 과연 이 정도 내신 성적이고, 이제 초육은 이제 내신이 아직 모르겠지만 중일 어머니들께서는 관심 있게 어느 정도 내신 성적을 받아야 우리가 영재 학교를 넣을 수 있느냐, 영재고를 넣을 수 있느냐. 예,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A, B, C, D가 아니라 이거는 점수가 다 나오고 점수를 다 볼 수 있어요. 원점수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90점대 미만이 없어야겠죠. 사실은 거의 다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고 특히 1단계 서류조형에서 많이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수학, 과학 점수가 낮으면 1단계 탈락 위험이 있는데 근데 뭐 사실은 수학, 과학 못하는 애가 영재 학교를 넣을까요? 그건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말한 세특이라든지 이런 것들 비교 활동들이 너무 화려해야지만 당선되고 이런 건 합격하고 이런 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아까 말씀처럼 자소서에서 내가 얼마나 흥미있게 과학이나 수학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교수 추천서 이런 것들이 되게 결정적 단계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요게 학생부보다는 교사 추천서가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1단계 서류 통과에서는. 그리고 뭐 1학년 우리 학원생들도 있지만 점수가 거의 애들은 전 과목 다 거의 100점에 가까운 점수를 맞는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자기가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의 이렇게 과학적 영역 소재를 갖다가 써서 내가 어떤 걸 어떻게 준비했다. 수학도 어떤 분야에 어떤 게 있어서 관심 있게 준비했고 과학도 어떤 분야에서 어떤 걸 내가 준비했다.
뭐 이런 것들. 최근에 어떤 저희 어머니도 아이가 생물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준비하냐 여쭤봐서 제가 안내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를 미리미리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준비하고 있는 나를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자신 있는 그 소재에 대해서. 자, 추천서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추천서가 왜냐면 제가 그 친구가 이제 중1 엄마였죠.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면 되냐 그래서 사실은 학교마다 이제 양진 광남 그러면 정확하게 인원은 안 나긴 하지만 광남이 한 10명 가까이 영재학교를 합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양진 한 4명, 3명 정도 되는데 학교 선생님이 추천서 쓰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제 그분한테 하면 좋은데 알다시피 학교는 5년마다 한 번씩 정근을 가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과학쌤은 친해야 돼요. 이분이 막 친해서 막 이제 써줘서 해서 중3 때 갔는데 이분이 갑자기 전공가가 없어졌어. 그럼 안 되니까 이 사람한테 1학년 때부터 좀 오래 남은 분, 선생님 몇 년 남았어요? 그래서 너 졸업생까지 나 학교 있어. 근데 그분한테 붙어가지고 같이 선생님 나 이 영재학교 가는데 이런 뭐 생물이라든지 과학에 대한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해야 돼요. 괜히 뭐 내연에 가는 사람 붙잡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추천서가 중요하니까 꼭 물어봐서 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1학년들은 하고 내년에 우리 6학년 이제 5학년도 가면은 과학생님 붙잡고 친해지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봐둔 건데 이런 거 과학 소재 이런 걸 합격자들이 이런 걸 가지고 자소서에 넣었다 그래요. 네, 제가 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런 것들. 수학도 이런 것들, 뭐 카드 게임, 요거는 뭐 아이가 이런 걸 좋아했나 봐요.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이렇게 면접 구하는 거 이런 걸 해가지고 이거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거는 요걸 따라라는 게 아니라 본인의 스타일로 이런 거. 그러니까 교과서 보면은 뒤에 막 나와 있어요. 생각해보기라든지 맨 뒤에 뭐 창의사고력 문제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에서 보고 난 이런 것도 한번 내가 연구해보자 이렇게 해서 하면 그리고 이제 각 심화책에 보면은 창의사고력 교과서 문제 막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를 보고 본인이 응용해서 이렇게 미리 만들고 이러면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합격자 아이들 소재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과학고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과학고는 조금 영재학교는 정말 영재성을 있는 애를 뽑고 과학은 좀 준비해서 가는 게 어렵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영재 온 친구들, 극심학원 친구들은 과학고는 노려볼 친구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단계 서류평가랑 소질 면담평가를 봐요. 일단 서류가 통과되면 학교에서 부르는데 1단계는 많이 부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이 면담이 아까처럼 아주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중학교 기본 내용을 잘 알고 있는지를 물어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 아까 추천서 썼잖아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전화로 물어보기도 하고 옛날 코로나 전에는 얘네 과학고가 한 3개월 이상 돼요. 서류 검사를 하는데 학교에 찾아와가지고 담임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이랬는데 코로나 이후부터는 그게 안 하고 그냥 전화로 물어본 경우가 있대요. 아이가 진짜 이런 과학에 대한 게 잘 돼 있는지 추천서는 누가 이렇게 같이 적었는지 이런 걸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사실 영재학교랑 과학고 준비하는 거랑 크게 차이는 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소재도 과학고 애들도 그런 소재로 많이 준비하면 돼서 요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면담평가를 실시하고요. 2단계 소질평가에서는 요거는 사실 지필고사는 아니에요. 아닌데 나중에 문제 보면 아시겠지만 뭐 지필고사랑 별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처럼 면담은 이제 말씀처럼 중학교 수학 기본에 대해서 많이 물어본대요. 그리고 면접은 조금 더 심층된 중학교 심화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고 설명하는 거. 선생님 앞에서 내 문제를 30분 안에 풀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라서 이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교과서라든지 심화 문제 정도고 영재성을 뭐 보는 문제는 아니라서 준비만 잘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나온대요. 뭐 말씀드렸죠. 우리처럼 수학을 보면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뭐 설명해 보시오 이런 거 사실 아이들이 배우면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애들이요, 그렇죠? 그다음 뭐 에너지는 무엇인가, 채색볼 분야를 설명하세요. 또 이런 거는 아주 할 수 있죠. 뭐 함수는 무엇이냐, 2차 방정식의 정의는 뭐냐 이런 거는 우리 애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너무 시험 문제만 풀면 못하기 때문에 기본 개념에 대해서 이런 것도 아이들이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유전공학은 어떤 일을 하는 거냐 이런 걸 물어본대요. 아이들 과거는. 그래서 요거는 충분히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만 좀 제대로 돼 있는 친구들이라면. 요게 이제 2단계
소집 면접 문제인데 좀 아이들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수학과학의 중등 심화 개념, 이건 선행이 절대 아니고요. 이런 문제를 한 4개를 30분 만에 풀어야 돼요. 그럼 아이들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요거 한 개당 한 10분씩 풀고 정리해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건데, 요것도 사실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몇 개만 제가 빼왔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어머니들 과학고 홈페이지 가면 지출 문제 다 떠 있어요. 이것도. 자, 이것도 말씀처럼 과연 우리 아이가 과거에 갈 수 있는지, 요거 3학년 1학기 때 우리가 8월 달에 막 어머니들 그 서류 넣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봤던 면접 문제를 60% 이상 답변할 수 있다. 그럼 우리 애가 과거 한번 도전해보자. 그거 괜찮을 것 같아요, 어머니들. 선행 나가 있고 하니까 기출문제 뽑아가지고 우리 애가 60% 정도 풀 수 있는 없나를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합격자들 보면 거기다 80% 정도는 풀었대요. 100점은 아니니까 4문제 중에 한 3문제 정도 푼다 생각하고 연습시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3학년 1학기 됐을 때, 저희 학원은 아직은 3학년은 없으니까 이제 영재원 아이들이 이렇게 준비해서 과거는 충분히 저는 노려볼만 하다고 하고, 우리가 이 방향으로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어머니들. 이것도 말씀처럼 과거로 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탐구활동이나 개념 공부, 교과서 나와 있는 이런 걸 탄탄하게, 너무 심화도 중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선행보다는 깊이 있게 공부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거는 탐구활동 이런 것들을 하면 된대요. 교내활동에 자신있게 생각하는 탐구활동이라든지, 스스로 공부를 어떻게 세우고 실천하는 경험 같은 거를 자소서에 써놓으면 되는 것들이에요, 어머니들이.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것도 중요하죠. 선행은 얼만큼 해야 되는지. 영재학교랑 약간 차이가 나긴 하는데, 이게 왜냐면 고1 선행을 왜 하라 그러냐면, 과거 들어간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1학년 때 되게 진도를 속진으로 빨리 확 끝내버린대. 거의 1학년 때 고등수학을 거의 다 끝난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일단은 합격한 후인데 합격하고 나서 수학과학에 깊이 있게 속진이 나가기 때문에 그걸 미리 선행 공부를 해놔야지 아이들이 학교 들어가서 내신이라든지 이런 걸 따라갈 수 있어서 고1 선행 정도는 꼭 해놔야 된다고 합니다. 좀 깊이가 있게. 말한 것처럼.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고1 통합과학이 되게 선행에 필요한데, 요거는 당연히 준비하게 되면은 면접이나 면담 때 되게 많은 이렇게 준비가 되고, 또 중등 심화 내용이 공통과학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통합과 공통과학을 준비하게 되면, 고1 과정을 준비하게 되면 면접이라든지 중등 심화 과학이 훨씬 더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리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바뀌었으니까 고등 상하였는데 지금은 통합 수학 1, 2까지 수학은 끝내고 통합과 정도 하게 되면 선행 준비는 과거는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과거는 지역을 벗어나서 넣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한성가고랑 세종가고가 있는데, 조금 더 한성가고가 인기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인원을 좀 적게 뽑고요. 우선 2단계 서술 문제는 한 1.5배수 학생을 뽑고요. 작년도 보면은 한 5대 정도 됩니다. 5대 되고, 사회통합은 저희랑 상관없으니까 5.4대1 정도 됐고요. 세종가고가 한 4.5대1 정도 됐습니다. 이 정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과거는. 이거는 이제 작년도랑 재작년도도 한성이랑 과학 보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보통 4점 후반대부터 5점대 정도에서 경쟁률이 정해져 있고요. 요번에는 이제 과거랑 영재학교 혹시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영재학교 과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행은 이 정도면 된다. 그래서 고등수학을 너무 무리하게 나가지 말고 오히려 중등 심화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오히려 저는 영재학교랑 과거. 그러니까 저희가 극심화반을 하고 있는 이 방향성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항상.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말씀처럼 우리가 3일 중에 이틀은 선행, 하루 현행 나가면서 현행에 대해 극심화 문제를 풀고 있어서요. 그 다음에 외국어, 국제고, 자사고 준비한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외국어 잘한다, 내가 국제 감각이 있어가지고 국제고 간다, 이게 아니라 수학을 일단 다 잘해야 돼요. 외국어 간 친구도 수학 못한 친구들이 없어서. 보게 되면 외국어는 어머니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외국어는 합격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을 거예요. 일단 영어가, 일단 중1 엄마들 계시지만 중2, 중3 되면 영어 시험에 한 60% 정도를 A를 받아요. 학교, 그러니까 반 애가 30명이다.
그럼 한 20명 정도가 A예요, 영어. 그래서 영어는 이렇게 변별력이 있지 못해요. 영어 뭐 A 아니냐가 외국어를 왜 갑니까? 어쨌든 그렇고요. 점수가 이렇게 되는데 전부 다 영어는 A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어 사회 동점자 발생 시 국어 사회 가지고 이제 계속 내신을 반영한대요. 이렇게 보면 뭐 점수 동점자가 많이 나오니까 3학년 2학기 국어, 3학년 2학기 사회, 3학년 1학기 국어, 3학년 1학기 사회 계속 국어 사회에서 순차로 가는데 요것도 아마 외국 가는 친구들은 뭐 영어는 당연히 A이고 국어랑 뭐 사회도 A가 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는 우리가 면접으로가 합격이 거의 될 거예요. 외고도. 제가 보기에는 면접, 자석어, 외고, 국제고 전부 다 면접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제고도 거의 비슷합니다. 영어 성적을 보고 여기도 동점자 발생할 때는 영어, 국어, 사회에 가져온 교과를 반영하는데 이것도 아까 영재학교처럼 점수가 97이냐 95냐 이렇게 안 나오고 A, B, C밖에 볼 수 없는 그 구조예요. 그래서 요거도 다 A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것도 면접으로 아이를 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외고보다는 국제고가 조금 더 인기가 많고요. 경쟁률 보면 사실은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 그렇게 높지 않아요. 뭐 심지어 서울 외고는 그냥 넣으면 합격입니다. 넣으면 합격. 뭐 이렇게 돼 있어서 근데 이번에 입시 바뀌면서 조금 외고에 대한 인기가 많아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 어쨌든 경쟁률은 높지 않아서 충분히 노려볼만 합니다. 이것도 제가 전국 단위 자사고 뭐 하나고라든지 뭐 민사고 쪽도 한번 살짝 해보겠습니다, 어머니들. 근데 여기는 그렇게 많이 이 동네 분들이 선호하진 않더라고요. 물론 민사고 가는 경우도 종종 있긴 한데 오히려 배제 보인이 워낙 세다 보니까 여기는 굳이 많이 넣지는 않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전국 단위 자사고가 이제 흔히 우리 말하는 민사고랑 하나고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이제 성적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뭐 국영수 가사 성취 성적을 보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A, B, C밖에 보지 못해요. 점수를 디테일하게 보지 못합니다. 2단계 여기 면접. 뭐 민사고 같은 경우는 나중에 입시호강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들 체력 검사도 해요. 막 턱걸이 하고 뭐 5kg인가 몇 킬로 뛰기도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체력 검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도 보면 아마도 이게 거의 다 A인 애들이 대부분 오기 때문에 여기도 거의 면접으로 아이들 당락을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이제 내신 반영하는 건데 1학년 때 보통 수학을 올해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1학년 때 내신은 안 들어가고 2학년부터 내신이 거의 다 들어갑니다. 2학년 1학기부터 거의 3학년 1학기, 많게는 3학년 2학기까지. 그래서 이게 이 사람도 커치인데 그냥 거의 다 모두 A래요, A. 뭐 B 하나 정도. 이 정도 아이들이 되면 전국 단위 자사고도 합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1학년 성적은 뭐 반영이 거의 안 되고요. 2학년 성적부터 반영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 있는 분들, 어머니들 제가 느끼기에는 전과목 A 받으시는 친구들 같아요. 일단 수학만 놓고 보면. 자,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학생 생활부 기록부 2가 이제 들어가는데 요게 틀린 거예요. 여기 보면 수학 경력은 이제 영재학교만 볼 수 있어요. 과거는 한 학기만 볼 수 있고 나머지는 뭐 수학 학력을 다 갈아놔서 보지 못하고요. 요거는 크게 문제는 없고 세특이라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되게 큰 위력을 발휘하는데 우리 학생부 종합이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세특에서 이제 담당 과목선생님이 아이들 멘트를 써주는 거예요. 과학 특출나게 뭐 어떤 분야에 너무 잘한다. 그리고 뭐 국어, 수학, 과학 이런 거 다 쓰는데 이것도 영재학교는 전체를 다 볼 수 있어요. 영재학교는 말씀처럼 다 들여다볼 수 있는데 이제 과학고만 가도 영재 기록상만 제외하고 세특은 볼 수 있어요. 근데 말씀처럼 이게 전체 본다는 거는 원점수 아이가 수학이 99점이 A인지 90점으로 A인지를 이제 과학고부터는 못 보는 거예요. 영재학교는 볼 수 있는데 과거고도 그냥 A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점수 평균 제외하고 영재 기록상 못 보고 세특은 볼 수 있어요. 과학고 애들은. 요거에 대해서 얼마나 아이가 과학이나 수학에 대해서 특출난 능력이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 그 밑으로 가면 전부 다 가려서 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것도 자사고도 원점수 평균 다 가리고요. 영재상 당연히 가리고 3학년 세특도 제외되고 이제 외고 국제고 가면 전부 다 가려져 있어요. A 뭐 이런 거밖에 안 보여요. 세특도 전혀 못 보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거에 대해서는 관심 가질 학교가 이제 영재학교랑 과고 외에는 다 크게 의미는 없어요. 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우리 흔히 말하는 뭐 보인고 자사고 가도 이런 데도 이런 거 다 가려져 있는. 요거 하나 말할게요. 이 행특은 뭐냐면요. 담임 선생님이 써주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께서.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좀 많이
보여주는데 자사고는 또 3학년 때는 또 가리게 돼 있어요. 담임선생님 2학년 거까지는 아이가 뭐 어떻다, 뭐 과학에 대해서 특출나다 뭐 이런 거 쓸 수 있는데 3학년 되면 또 가려지고 외고 국제고도 3학년 때는 또 가려지네요. 그러니까 세특은 교과 담임선생님이 쓰시는 거고 행특은 담당 선생님이 쓰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쓰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요거 내용이 중요한데 어쨌든 뭐 많이 가려져 가지고 볼 수 있는 건 영재학교 외에는 거의 보기 힘듭니다. 어떤 내용인지 어떤 아이인지.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처럼 면접으로 아이들 합격 여부가 다 가려질 거예요. 뭐 전과목 A인데 면접 때 아이가 얼마나 똘똘한지 우리 학교랑 잘 어울리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학교가 사실 이렇게 많아요,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는 사실은 선택할 수 없잖아요. 배정한 학교, 뭐 양진, 광남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사실 서울시에 이렇게 많은 학교 중에서 어머니들이 이제는 골라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이대부고가 209개인데 하나 늘었습니다. 여기 이대부고가 이제 자사고 포기하면서 일반고로 넘어오면서 이제 210개 학교가 됐어요. 10개 학교가 돼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됐고 가까이 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오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 학교를 많이 지원하거나 남자 학생들은 여기 많이 가죠. 보인고 가거나 배제고 가고 이쪽으로 가는 분도 많고 아까 말한 사실은 이대부고를 많이 갔었어요. 여기 우리 한대부고 그렇게 성적이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자친구 많이 갔는데 거기가 최근에 자사고를 포기하면서 일반고로 전환되면서 이제 여자친구들은 사실은 더 가기 힘들어졌어요. 이제 자사고 갈 때가 이렇게 더 많이 강남 쪽으로 가야지만 가능하게 돼서 여자친구들이 좀 아쉽고 또 올해부터 동대구 여고가 남녀공학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남자 학교 뽑아가지고 어쨌든 어머니들이 여자친구들은 자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는 것들이 좀 많이 선택이 점점 좁아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보인고랑 배제는 정말 전국 단위 자사고한테 밀리지 않게끔 점수가 정말 입결이 되게 좋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의미 있는 거니까. 이게 이제 23년도께 작년에 나왔는데 제가 그거를 데이터를 좀 분석하고 나서 나와가지고 이걸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머니를 가장 관심 갖고 있는 광남, 건대, 동대부, 보인, 배제, 한대부고의 이제 학생 수랑 사연시대 합격 점수에서 일단 아이들은 동대부 여고는 되게 인원이 적어요. 근데 여기 보인고라든지 이런 인원이 되게 많죠. 3명 넘어가면 인원이 많다 그런 거는 내신 따기가 편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그리고 전문대를 많이 간다는 거는 어머니들이 요걸 아시면 돼요. 전문대 많이 가는 공부 못하는 학교 맞는데 내신 따기 편한 학교가 전문대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 가면 내신 따기가 수월한 거예요. 어머니들이. 진학률도 보면 사실은 동대부 여고가 전형이 되게 높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행고도 되게 높네요. 높은데 이제 전문대 비율을 보면은 꽤 높아요. 동대부 여고는 13% 정도 되는 전문대 가서 내신 따기가 좀 쉬운 학교 있고 여기 뭐 0.%는 요거는 뭐 거의 전문대 안 간다는 얘기죠. 사실 자사고 가서 전문대 갈 정도의 애들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 진학률을 보게 되면은 여기 보면 광명고가 한 59%, 나머지 한 40%는 뭐 거의 다 재수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건대부고가 54%, 어쨌든 동대부 여고는 되게 높죠. 진학률이. 4년제 전문대 합쳐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근데 여기 데이터는 사실은 언니 광남이라든지 뭐 배제, 한대, 보인 이쪽은 재수생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은 재수생 비율이 높고 합격자 중에서 재수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더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일반고 애들만 어머니들이 만든 게 요번에 이제 입시 바뀌면서 내신 1등급이 10%로 늘었잖아요. 과연 일반고 어디로 가느냐, 일반고가 중요하냐, 뭐 유리하냐, 자사고 유리하냐 여러 가지 아직도 말이 많은데 어쨌든 일반고를 제가 쫙 비교했을 때 사실은 여기 가신 분들이 광남고 많이 가고 동대구 많이 갔는데 최근에는 사실 저도 그렇고 막 많이 틀어서 광남이랑 동대부 여고가 내신 따기가 되게 어려워요. 전문대 많이 감에도 불구하고 특히 동대부 여고는 상위권 애들 공부를 되게 잘하고 인원이 적기 때문에 내신 따기가 어려워서 오히려 대원 여고라든지 대원 남고를 많이 가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최근에 이쪽도 많이 지원하고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처럼 전문대 진학률이 높다. 무슨 말씀이냐? 내신 따기 편하다. 여기 보면은 이제 대원 남고 많이 미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점수가 30% 정도 전문대 가면 우리 애가 조금만 공부 잘하면
현재 바뀐 입시로 10%까지가 1등급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이가 1등급 정도 받기가 그나마 수월하다. 대원 요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여기 두 개를 해서 최근에 많이 밀어서 작년에 우리 중3 친구들은 대원 남은 거랑 여고를 많이 갔습니다. 오히려 광남이라든지 동대구 여고는 좀 회피하고. 근데 이번에 동대구 여고가 남녀 공학 바뀌면서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인원도 늘어나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서울대 합격자는 이제 보시면 예전엔 사실은 그 뭐 광남이 되게 선방했어요. 광남이 선방해서 그렇게 일반 자사고랑 차이는 안 났어요. 근데 갈수록 점점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때가 이제 막 학종이 막 무르 시기가 돼서 보시면 점점 차이가 나고 있죠. 광남은 꾸준하게 7명에서 5명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이 보면 차이가 더 많이 나서 우리 일반고 친구들은 점점 더 많이 이렇게 위치가 어떻게 상대적으로 쪼그라들고 이제 자사고는 점점 더 범위가 많이 차이가 벌어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요 두 학교는 진짜 전국 단위 자사고 하는 요번에 작년 거 봤더니 10위 했나 그럴 만큼 아주 성적이 우수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굳이 전국 단위 자사고 안 가고 광역 단위 자사고 가도 충분하게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성과가 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처럼 일부 이제 특목 자사고 일반고 입시 정보 끝났는데 자사고 정도는 우리 극심화반 친구랑 영재원 친구들이 충분히 늘어볼 수 있지 않나. 근데 제가 갖고 있는 고민은 여자친구들이 갈 자사고가 어디 있지라는 고민이 많이 생기네요. 그래서 아니면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공계통일 뭐 선호하지 않으면 외고 가도 충분히 좋은 점수를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